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 1차 시험을 대비를 위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위치가 294페이지 119번 문제, 상담 이론의 총 6번째 차시에 해당되는 내용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담의 목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상담의 목표에 관한 옳지 않은 것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상담을 설정하면 수정하지 않고 이행해야 한다. 상담 목표라고 하는 거 물론 원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표를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상담 도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면 얼마든지 상담의 목표라든가 원칙이 조금은 수정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주 강경하게 또는 아주 탄력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는 내용입니다. 120번 문제입니다. 상담 목표 설정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문에 있는 내용 기억부터 리얼까지 다 적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번 전부 다 된다. 이건 하나의 텍스트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준에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121번입니다. 상담의 중기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눴을 때 1번 볼까요?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에 집중해야 한다. 자, 관계 형성 구조화 단계는 보통 상담의 앞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1번에 2번부터 5번까지는 중기에서 진단을 한다든가 상담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상담자에 의한 개입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중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묶여져 있고 1번은 상담 초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번 문제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초기, 중기, 종결 이렇게 3단계로 봤을 때에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기에 D것을 보십시오. 상담 중기에는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의존성을 극복한다는 것은 상담 초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한 모든 어떤 의사결정권을 다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 상담에 대한 또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담 초기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에 그러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존적 태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초기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미음해 봅시다. 상담 종결 단계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 작업을 한다. 그 구체적인 상담 작업을 하는 것은 보통 상담에 있어서의 개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에서도 끄트머리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말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종결 단계가 아니고 중기의 약간 뒷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5개 중에서는 D급과 미음이 적절하지 않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초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리얼의 중기에 대한 설명이 옳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번 문제입니다. 브레머의 상담 과정 중 다음 보기의 과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브레머는 말다시피 상담 8단계를 얘기하신 분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준비 시작 단계부터 시작해서 명료화 단계, 구조화 단계, 그 다음에 심화 단계, 그 다음에 또 탐색 단계, 경고화 단계 등등등 해서 총 8개 단계를 설명했는데요. 이 보기의 내용은 바로 탐색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이건 브레머의 8단계, 골격수도 있지만 네이버에 인터넷에 보게 되면 이렇게 브레머의 8단계가 쭉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들 좀 찾으셔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번 문제입니다. 이거 참 재밌는 건데 다음 중 내담자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 수 있는 기술로 옳지 않은 것에서 3번입니다. 내담자를 향해 똑바로 앉는다. 요즘은 이제 똑바로 앉는 것이 내담자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준다라고 해서 측면에 앉아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니까 똑바로 앉는 것보다는 측면으로 앉는 것이 옳은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5번 문제입니다. 2번의 재진술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요. 1번 직면, 그 다음 3번의 명료화, 4번 경청, 4번 공감적 이해는 우리가 맞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 2번의 재진술입니다. 재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진술은 일반적으로 또 환언이라고도 하죠. 말을 바꿔서 말하는 재진술이라고 하기도 하는 다른 말로 이제 들려주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매우 이것은 인지적 작업입니다. 인지적 작업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좀 정서적
반응이라고 보면 인지적 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진술은.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헬스에 그런 얘기 해놨어요. 재진술은 어떤 상황, 사건, 사람, 생각을 기술하는 내담자의 진술 중에서 내용 부분을 상담자가 다른 동일한 의미의 말로 바꾸어서 기술하는 방법인데, 이 바꾸어줄 때 정서적인 부분이 아니라 매우 논리적이면서 분석적 내용을 가지고서 제대로 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 그래서 하는데 단지 다른 말로 바꿔서 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기법으로서 우리는 재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보기에 보면 재진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내담자가 상담 시간 동안 얘기한 것을 상담자가 하나로 묶어 정리하는 기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면 무슨 명료화 내지는 뭐 그런 기법하고 오히려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재진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설명이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6번 직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면은 이제 그야말로 뭐 이제 도사가 된 건데, 5번에 볼까요?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물론 뭐 직면이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사용하는 게 좋다. 아니죠. 우리가 직면이라든가 지금 말한 환원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죠? 바로 라포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해석이라든가 무슨 충고라든가 또는 여기 보면은 무슨 그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직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내담자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상담관계가 갈등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라포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26번은 그와 다르게 진술한 기술되어 있으니까 틀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27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밑줄친 부분과 관련된 상담 기법입니다. 밑줄친 내용은 뭐냐면 상담자의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담자가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매번 상담을 뒤로 미루고 정해진 상담 시간에도 잘 지키지 않아서 당신에게 매우 화가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사전달 기법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어떤 그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아주 기분 나빴다라고 하는 내용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I 메시지, 나 전달법으로 전달해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라면은 당신이 상담 시간에 대해서도 오지 않아서, 속으로는 기분 나쁘지만 상담 시간에 대해서도 오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상담 시간에 되어도 당신이 오질 않아서 혹시나 내가 지난번 회차에서 내가 큰 실수를 했나 안절부절 노심초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식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느낌을 얘기함으로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나의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해 줌으로써 상대방이 오히려 그것을 느끼게끔 하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담자가 그렇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I 메시지, 나 전달법을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번입니다. 상담 기술과 반응 예시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3번의 명료화에 대한 설명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너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웃는 표정을 짓고 있구나. 바로 직면이죠. 직면에 대한 내용을 해놨는데 앞에는 명료화라고 했으니까 맞게 짝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9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대하여서 사용된 상담 기법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상담 기법이니까 상담자가 한 내용만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거기 보면 상담자는 이런 게요,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상담 선생님께 지지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상담실에 왔었는데 오히려 상담 선생님이 내담자님을 나무라니까 너무 속상했나 보군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반응입니다. 정서적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재진술하고 비슷한데 다른 말로 바꿔주는데, 여기는 인지적인 내용을 돌려준다면 여기서는 정서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담자는 참 속상해서 그랬군요 라고 해서 속상했다, 상처받았다,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내담자의 그러한 어떤 정서적인 어떤 문제를 또는 정서적인 어떤 느낌을 상담자는 상담자대로 그 유사한 다른 말로 바꿔서 해주는, 그것이 바로 반영, 느낌의 반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129번의 상담자의 대처 기법은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30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상담자와 관련된 상담 기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친구가 내담자가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하면서 뭐 자기 탐색이 다 끝나서 자기는 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어보다는 자기가 수학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그래서 수학 경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동아리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담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담자가 잘못하고 있거나 좀 뭐랄까요, 뭐 허구적 상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니죠. 자기의 어떤 적성과 흥미와 학업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을 스스로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따박따박 얘기하고 있으니까 상담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자세가 지금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수용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번의 문제입니다. 상담기술 중 탐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4번에 볼까요? 내담자와 친구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내담자의 자기 탐색을 돕는다. 자, 우리가 라포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상담에 있어서. 그런데 뭐 거의 뭐 사적 관계와 같은 뭐 친구라든가 이런 어떤 관계를 하는 것은 또 이성 관계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상담에서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버리면 상담에 있어서 뭐죠?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 객관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건 상담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2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상담자가 사용하는 질문 기술에 해당하는 것.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왜 문제 해결 상담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289페이지에 있는 문제 109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 질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예를 들면 무슨 척도 질문이라든가 기적 질문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뭐 예외 질문 뭐 이런 것에 제가 총 5개의 질문 형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풀이보다는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상담 이론에 관한 내용인데요. 문제 해결 상담 이론은 문제 그 자체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단기적 상담 기법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단계가 있어요. 5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계 형성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목표 달성 평가까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유효한 질문 5가지를 활용하는 단계 이게 있습니다. 그 유용한 그 5개의 질문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해설에 나와 있는 척도 질문, 예외 질문, 기적 질문, 그 다음에 뭐 상담 직전 변화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척도와 질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총 5개의 질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관계성 질문이라든가 악몽 질문, 그 다음에 또 간접 질문이 있어요. 악몽 질문은 우리가 289페이지에 그 109번 문제에서 맞는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상담 이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안다라고 측면을 하고 3단계에 이르는 유효한 질문 5개를 던지는 그 5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척도, 예외, 기적, 그 다음에 대처 질문, 그리고 상담 직전 변화 질문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다. 그 외에는 뭐 악몽 질문이나 관계성 질문 그리고 간접 질문 등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32번의 문제 중에 보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셨나요? 이런 것은 극복하는 힘을 환기시키고 각성시켜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런 것 갖다가 대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3번 문제입니다. 상담의 기본 조건 중 일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일치성, 우리가 뭐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뭐 수용과 공간과 일치를 얘기하는데 뭐 그거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니언과 디귿, 리얼이고 기억은 감정이입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공감적 이해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일치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니언, 디귿, 리얼을 담고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4번입니다. 이 문제 내담자가 침묵을 지킵니다. 상담하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이 뭐냐면 내담자가 느닷없이 침묵해버려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게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이제 상담자에 대해서 어떤 그
상담 거부라고 하는 측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의미로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항을 한다. 또는 어떤 문제 해결, 상담자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뭐 이런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원인을 위해서 침묵도 하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피로 회복을 위해서 지나치게 어떤 자신의 감정을 많이 진술하다 보면 좀 피로할 수 있죠. 그래서 피로 회복을 위해서 잠깐 필요한 침묵.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판단이죠. 판단이라든가 어떤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 어떤 용어라든가 어떤 상담의 어떤 과정 중에서 본인이 조금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탐색을 위해서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건전한 침묵이에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 잠깐 탐색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시간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침묵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침묵이지만 그런 어떤 사전적인 지식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상담 중 침묵에 대해서는 직접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죠.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그걸 다루지 않으면 상담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침묵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구조화를 해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다려주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무슨 탐색을 위한 침묵을 한다. 좀 기다려주고 탐색이 끝나기도 전에 또는 탐색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면 좀 도와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리언, 디귿, 미음에 있고요. 리얼해 볼까요? 상담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침묵의 경우 상담자가 먼저 침묵을 깨서는 안 된다.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침묵이 가게 되잖아요. 개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먼저 깬다는 의미보다는 새롭게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상담의 어떤 상담자 역할과 내담자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런 작업을 해야겠지요. 가만히 있으면 상담은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침묵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답이 안 되니까 니은, 디귿, 미음이 적절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분 문제입니다. 개방적 질문과 폐쇄적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분이 틀렸는데요. 개방적 질문입니다. 개방적 질문은 예, 아니오가 아니라 어떤 추가적인 진술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친구로서 옳은 행동이었나요? 이렇게 물으면 내담자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죠. 이것은 개방적 질문이 아니라 폐쇄적 질문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잘못 짝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136번의 문제입니다. 이거 재밌어요. 문제 중심 상담자와 해결 중심, 문제 해결 중심 상담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옳게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그게 옳지 않게 배열된 것 4번을 보세요. 문제 중심 상담자의 질문은 이러하고 해결 중심 상담자의 질문은 이러한데 해설해 보면 지금 4번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중심 상담자의 질문은 상담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되고 해결 중심 상담자의 질문은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식의 질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뒤집어져 있으니까 4번이 옳지 않고 1, 2, 3, 5번은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번도 맞게 고쳐서 여러분들이 이 5개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중심 상담자의 질문이고 이것은 해결 중심 상담자의 질문인가 하는 것들을 이 부분을 이용해서 텍스트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번 문제입니다. 해결 중심 상담 이론의 질문 중 척도 질문에 해당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풀이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척도 질문은 어떤 수량화하는 계량화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거기에 한 몇 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들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 자기 효능감 척도와 같이 무엇이 10점이라면 지금 너의 준비도는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척도 수량화된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척도 질문이고 보기에 4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약물 중독, 자살 기도, 가족의 사망 또는 이상 가족화, 본인의 실현, 실직 파산, 위기가 온 겁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위기 상담에 해당되겠지요. 그 다음에 139번입니다. 상담자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3번에 볼게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타인을 살해할 의도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경우는 비밀 유지라고 하는 원칙이 깨집니다. 이것을 비밀을 지켰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얘기를 관계기관이나
관계된 사람에게 알려줘서 추가적인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오히려 더 상담 윤리에 맞습니다. 14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상담 기법입니다. 상담자의 내용입니다. 상담자의 내용이 이제 그게 밑줄 쳐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자친구가 내담자님과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기분이 몹시 상했군요. 내담자님의 기분을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내담자님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제게 해보세요 라고 해서 내담자는 막 심통이 났다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래서 바로 140번에 있어서는 상담자는 내가 듣겠다. 너의 어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너의 어떤 느낌에 대해서, 정서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에 대한 부분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듣겠다라는 입장이니까 바로 수용에 관련된 태도를 상담자가 보여주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141번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침묵의 의미 및 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 이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한데요. 3번이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3번에 한번 볼게요. 내담자가 재확인이나 해석을 바랄 때 생기는 침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담자가 지금 탐색 내지는 판단을 위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상담자의 기대에 따른 반응을 해주는 것이 좋다. 느닷없이 상담자의 기대가 왜 나옵니까? 내담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문장이 맞는 거겠죠. 좀 생뚱맞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담의 구조화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담에 있어서 구조화는 바로 상담의 어떤 이정표, 상담의 로드맵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상담의 어떤 시작과 끝을 정하고 시간이라든가 행동 기본,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자의 역할, 내담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화라고 합니다. 상담의 구조화라고 하는 건데 이 구조화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이 뭐냐면 1번입니다. 상담자가 상담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죠? 구조화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 상담 초기에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142번의 답은 내려갈 것도 없이 1번이 맞는 얘기고요.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구조화에 대해서는 좀 더 지나친 해석이라든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내용 한번 보시고요. 1번이 맞다라는 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학습 이론부터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